자, 챕터 2 작업 환경 위생 관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위생 안전 관리 인증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해썹이죠. 해썹. 해썹의 정의 중요합니다. 해썹의 정의. 자, 찬찬히 볼게요. 식품의 원재료 생선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까지입니다. 소비자의 식품 섭취 때까지의 모든 전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의 식품 공정의 체계적 관리이다. 그래서 식품의 전 단계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다음 거 HA는 위의 요소 분석, CCP는 중점 관리점의 약자이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3번 보시면은요.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 요소 HA죠. 그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거 CCP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얘가 지금 뭐에 대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손을 안 씻었어. 근데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러면 하나의 이제 손을 씻는 부분이 하나의 중점 관리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러운 시루에 떡을 쪘는데 그러다가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식중독이 생겼다. 그러면 시루가 CC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CP가 여러 개 발생을 했다면 그 CCP를 관리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게 바로 이 CCP, 중점 관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썹의 7단계, 12단계, 7원칙 12단계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준비가 5단계고요. 그 다음에 해썹의 7가지 원칙이에요. 실은 어떤 걸 더 보면 되냐면 얘는 실은 뒷부분 준비 단계보다 본 단계를 외우고 있으시는 게 문제풀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단계를 보면요. 본 단계가 굉장히 좀 말도 길고 암기하기가 어렵죠. 이거를 뭐 굳이 보냐면 위, 중, 한, 모, 개, 검문 이렇게 외우면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위중한 목의 검문. 어떤 학생분은 위중한 엄마 개가 검문을 당했다 이렇게 외웠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위중한 목의 검문 이렇게 앞자를 따서 본 단계의 7원칙을 외우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 해썹의 도입의 장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관리자 입장에서의 포인트를 잡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위생과 안전이 아무래도 확보가 됐다는 게 장점이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빠른 조치 및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숙련자도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비숙련자가 해도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를 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제품 안정성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확보가 된다는 게 소비자 관리자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없의 선행 요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선행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선행 요건이라는 게 해썹을 적용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업체에 따라서 선행 요건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냐면 얘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장 해당하는 게 떡이 해당하는 게 여기에 떡이 해당하는 데죠. 주로 이제 즉석 판매 제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실은 조금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큰 업체에 해당하는 지금 위에 보시면 큰 업체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수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체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식약처도 실은 감안을 해서 업체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수 프로그램 관리
관리는 조금 대규모 업체에서 그다음에 소규모 업체는 좀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업체 것들을 보면은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시설, 냉장, 냉동, 용수, 보관, 운송, 검사 관리, 회수풀용 관리까지.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즉석 제조를 보면은요. 작업장이나 개인 위생, 방충, 방서, 종업원 교육, 세척, 소독, 입고 보관 관리, 용수, 검사 여기까지, 이물 관리까지.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장 관리도 얘도 시험에 원래는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부 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청결구역 관리가 있고 일반 구역 관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구역 관리보다 청결 관리 구역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청결 작업구역은 그럼 뭐냐? 얘가 청결 작업구역은 뭔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를 들어 뭐 조리하는 아니면 배선. 배선은 배식하기 전까지 뭔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배선이죠. 그래서 조리하는 곳, 배선하는 곳들이 청결 작업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구역은 예를 들어 뭐 전처리하거나 식재료를 저장하거나 뭐 세정하는 이런 곳들, 또 기타는 탈의실 같은 걸, 또 화장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도 청결 작업 구역, 일반 관리 구역,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청결 작업 구역이 가장 관리를 좀 까다롭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은요. 작업장은 일단 독립된 건물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식품 취급 외 용도로 분리해야 되고요. 늘 분리입니다. 따로따로 사용이 되고요. 작업장은 누수, 그 다음에 외부의 오염물질, 해충 설출 차단, 그 다음에 청결구역, 일반구역으로 관리, 그 다음에 분리하고요. 원료 처리실, 제조 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 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내열성 늘 나오죠. 처리를 해야 되고요. 바닥은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를 지금 마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배수 잘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배수로에 퇴속물이 쌓이지 않아야 되고요. 역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습니다.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되고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해야 하고요. 작업장은 세척, 소독 등을 통해 오염 가능성을 제거한 후에 작업장에 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야죠. 자, 이동 경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적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 채광, 인공 조명 장치 220 늘 나옵니다. 220 룩스. 자, 그 다음에 특히 뭔가를 잘 봐야 돼.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유관 확인이 필요한 조도 540 룩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위생관리 또한 중요하겠죠. 위생관리. 자,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온도를 관리하는 거를 또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악취나 유해가스,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중요하겠고요. 종업원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세척,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 및 설비 관리를 한번 보면은요. 얘는 물 빠진 바구니까지 구분하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읊어주자면 취급시설, 설비 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해야 되고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 내부식성, 부식이 되면 안 되니까 내부식성 재질로 열탕, 증기 막 삶을 수 있어야 돼요. 소독 살균이 가능해야 되고요.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도 이하. 자, 온도 나옵니다. 자, 중요하죠. 내부의 온도가 얼마? 10도 이하. 그 다음에 냉동 18도, 이것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보관할 때에는 선입선출, 그 다음에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원,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나 벽에 부착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센치가 떨어 있어지면 한 약 15cm 정도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부적합한 원자재 같은 경우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도 실은 얘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뭐 개인에 대한 뭐 컨디션 같은 것들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문제가 쉽게 출제되는 편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로도가 높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작업을 하면 안 되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기본이겠죠. 작업 숙련도가 낮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확한 절차와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진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실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가 도구 및 장비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안전 예방 교육해야 된다. 안전 도구를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구 및 장비류의 안전 점검은 이것도 반드시 좀 꼼꼼히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도구 및 장비류는 잦은 세척, 소독, 살균 등에 견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청결 유지에 좋다.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작품의 단단한 내구성. 왜냐하면 파손돼서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부식에 강해야 된다. 요거 포인트 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